원장님 다이어트 네. 진료하시면서 이제 병원에서 환자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보통 이제 저희는 환자분들 오시면은 이제 인바디랑 디나미카라고 약간 몸 상태 체크할 수 있는 검사에서 이제 일단 그거부터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이제 목표 체중이라든지 현재 몸 상태 약간 이런 부분들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먼저 이제 사람이 이제 살이 찌는 이유, 네. 기본적인 원리, 약간 그런 것부터 설명을 드리죠. 이제 되게 기본적인, 우리가 사람이 먹으면은 이제 먹은 게 이제 에너지와 땀, 대소변 이렇게 나가고 이제 남는 게 살로 돌아가는 부분인데, 이제 거기서 보통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에서는 뭐 이제 한방 다이어트적인 부분들도 있지만은 일단은 이제 양약 다이어트나 약간 그런 부분들을 택했을 때는 이제 양약 같은 부분들은 이제 그 어떤 뭐 렙틴이나 그렐린 같은 그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들을 건드리니까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당연히 효과는 빠르죠. 이제 호르몬들이 작동을 하게 되니까 이제 내가 배고픔을 못 느끼게 아예 만들어 버리는데, 이제 그런 경우들은 이제 되게 기본적으로 내 몸에서는 이제 호르몬을 만들어서 작동을 시켜야 돼서 내가 만들었는데 그 약 때문에 작용을 안 하니까 그거는 내 몸에서는 왜 작동을 안 하지? 이제 더 많이 만들게 되니까 약을 끊게 되면 요요 이런 부분들이 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양약 같은 경우는 이제 향정신성 약품이다. 이제 마약성 약이라서 오래 복용하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이제 저희 이제 날씬약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호르몬을 건드리는 부분들이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초대사량을 올려서 이제 내가 같은 양을 먹어도 더 많이 소모를 시키고 그런 부분들로 먼저 적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만감을 높여주는 약재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뭐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을 건드려서 몸을 이제 역작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단순하게 배에서 잘 불어나는 이제 의인, 이게 율무라는 약재라든지 지왕, 약간 이렇게 포만감을 먼저 주는 약재들을 넣어줘서 이제 식욕을 억제시키고 기초대사량을 올린다. 약간 그렇게 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제 체중 감량을 시켜준다. 약간 이런 식으로 먼저 이제 약의 원리를 설명을 드려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네요. 안심을 시켜드리고, 다음에는 이제 뭐 어떤 약에 복용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약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복용에 편리하고, 그 다음에 그 단계적인 조절을 통해서 힘들지 않고 하지만 이제 체중이 잘 빠질 수 있게 그 적합한 단계를 잘 찾아서 복용을 시켜드린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초대사량을 올려주는 원리가 이제 한약의 원리는 이제 신진대사를 높여준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신진대사도 뇌에서 20%, 그다음에 심장에서 20%, 그다음에 소화기에서 20%, 그다음에 폐나 콩팥 이런 쪽에서 20%, 그래서 나머지 근육이 20% 올려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이 운동을 해서는 신진대사는 20% 올려주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장기적인 효과로 갈 수는 있지만은 이제 내가 그 어떤 체중 감량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운동을 하면은 또 배가 고픔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니까 이제 그런 게 단기간에 올리기에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뭐 운동과 이제 그거를 병행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은 이제 약을 복용하면서는 이제 운동은 조금 더 가볍게 가져가시고 이런 식으로 조금 하셔라. 이런 부분들까지 지칭을 드리고 있습니다.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해가 잘 되네요. 원장님 병원에서는 환자분들께 시기는 어떻게 설명해 주세요? 시기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은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어떤 이제 칼로리나 약간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약간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뭐 문의를 많이 주시는 편이시긴 한데, 이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저희가 제일 기본적으로는 살을 찌게 하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지방이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요즘 대세적으로 단백질은 뭐 살도 안 찌고 뭐 몸에 되게 좋은 걸로 인지를 하고 계신데, 그 살이 찌는 걸 지방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이제 지방을 안 먹으면 된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살이 찌는 데서 제일 큰 원인을 차지하는 거는 이제 탄수화물, 그러니까 이제 밥이나 국수, 뭐 빵 이런 쪽들의 음식들이, 그러니까 내 몸에서 가장 에너지로 쓰이기 좋은 단순한 구조의 그 식이라서 내 몸에서 많이 원하고 찾고,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표현까지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이제 탄수화물이 그 에너지로 쓰이고 남는 부분들이 이제 몸에서 지방으로 바뀌어서 저장되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내가 살이 찌는데 많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근데 또 그러면은 아예 안 먹을 수 있느냐? 그러면은 막 내 몸에서는 찾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니까 이제 오히려 탄수화물에 대해서는 뭐 현미나 통곡물 이런 쪽에 최대한 그 천천히 흡수되고 이제 느리게 흡수가 돼서
에너지적으로 혈당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안 올리고 천천히 흡수되고 저장되는 그런 음식을 많이 드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다이어트를 할 때 운동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몸에서 이제 기초대사량이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조금 이제 단순하게 수치화한 거긴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비율이 우리가 뇌에서 이제 전체 에너지의 20%, 5분의 1 정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심장에서 20%, 그다음에 이제 위나 간 같은 이제 소화기에서 20%, 그다음에 이제 폐나 콩팥 이런 쪽에서 20% 사용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20%가 그 근육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신진대사에서 그 근육이 차지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내 몸에서 에너지를 태우는 부분은 한 20% 정도라서 그 운동을 한다는 부분들은 20%를 좀 더 많이 쓰겠다라는 부분들이 돼서, 물론 이제 다른 신진대사에서 에너지를 더 쓰고 운동에서도 더 써주면은 이제 다이어트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그 갑자기 다이어트를 한다고 운동을 하겠다 그러면은 내가 막 이제 다이어트 시작이니까 헬스장 가서 러닝 뛰고 해야지 이러면은 오히려 이제 그 20% 소모량을 조금 늘리려고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운동하고 배도 확 고파지고, 그러니까 먹는 양이 확 더 늘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자 이제 다이어트 시작이라고 뭐 운동을 이제 급격히 늘리시지 마세요. 그래서 뭐 미리 하시고 계신 운동이 있거나 하시면은 가볍게 하시고, 아니면은 그냥 내가 전에 하고 싶었던 운동, 뭐 운동량이 적어도 좋습니다. 뭐 가볍게 걷기라든지 뭐 그냥 가벼운 뭐 배드민턴이라든지 그냥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거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늘려가면서, 내가 막 당장에 내가 다이어트 시작이니까 뭐 헬스장 가서 열심히 해야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자제하려고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도 이제 다이어트를 오래 진료하시면서 네.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있으신지? 원래는 이제 어머니께서 뭐 그런 이제 다른 질환으로 오셔서 저한테 치료를 받고 이제 효과가 좋으셔서,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분께서 이제 따님을 데려오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따님을 데려오시면서 이제 저보고 이제 좀 따님을 약간 살려달라는 까지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제 그 어머니께서 이제 예전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이제 따님께서 되게 이쁘시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대학교 가고 이래서 이제 혼자 자취하고 이렇게 되면서 시기적인 부분들이 막 무너지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오면서 뭐 체중이 증가한 것도 있는데 이제 피부가 안 좋아지고, 근데 그 피부가 약간 알러지가 오는 거를 그냥 피부과 가서 계속 스테로이드 약 복용하고 바르고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몸이 오히려 막 붓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피부도 안 좋아지고 이제 몸도 체중이 늘어나고 이러니까, 본인이 특히 또 이제 예전에 이쁘셨는데 피부도 안 좋아지고 몸이 붓고 이러니까 그런 우울증까지 오시게 돼서 이제 오히려 이제 밖에 안 나가고 더 역효과로 이제 활동량까지 줄어서 체중이 더 증가하고 약간 그렇게 되면서 따님분이 막 거의 이제 우울증이 심각해져서 뭐 자살까지 생각을 했었다라는 얘기까지 많이 들으면서 이제 그 따님의 다이어트를 부탁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피부 같은 부분은 이제 한약으로랑 그다음에 그 한방 연고 이런 쪽으로 좀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체중 감량은 날씬 예약으로 하면서 특히 조금 시기적인 부분을 조금 강하게 티칭을 해서, 사실은 조금 심리적으로 우울하고 이래서 사실 그 막 한약에 대해서 또 원래는 이제 치료에 조금 수능적이지 않다가, 근데 이제 점차 그래도 저희 정신적으로 좀 북돋아드리고 그러면서 또 체중이 감량되는 부분들이 오면서 이제 나중에는 본인이 되게 피부도 좋아지고 다시 조금 체중도 감량이 돼서 좀 예전 미모를 되찾고 다시 돌아가서 저보고 따로 또 감사하다고 인사하러 왔던 기억이 있어서 저한테는 엄청 뿌듯하고 감동적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어트라는 게 저도 진료를 하면서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 단지 살을 빼겠다 이 목적만으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인생이 많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그 환자분의 그런 부분을 잘 좀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또 기억에도 많이 남으실 거고, 환자분도 참 좋은 경험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환자분의 또 이게 예전 모습을 되찾고 이런 게 이제 저희한테도 최고의 보람으로 돌아오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의사 하는데 되게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